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말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금리입니다. 하루하루 추락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장금리가 어제 정말로 많이 하락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전망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또한 지금 대한민국 대출시장의 이상 조짐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도 판교, 광교, 위례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3기 신도시 핵심 입지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언론과 유튜브에는 집값 폭락론이 대세입니다. 자, 요즘 집값이 좀 조정되는 국면을 보이다 보니까 그 하락을 주장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하나 들어보면 보통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데 이 수요가 앞으로도 감소할 거라는 다양한 지표를 등장시키면서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아니다. 지금 집값이 조정되는 것은 기회다. 일시적인 현상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아파트값 하락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주 물량과 갭 투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겨울 비수기에 시장금리 급등이 만났는데 굉장히 많이 급등했어요. 최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8에서 4.56%까지 갔고 보통 4.56% 최저였고요. 4.7, 4.8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수요자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문제는 이 현재 집값을 하락시키는 두 가지 요인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하는 겨울 비수기 끼케야 3월 이후에는 없어지게 되고요. 시장 금리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죠. 자, 이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지금 국채 1년물 같은 경우는요, 최근 고점이 3.79%였는데 현재 3.65%까지 낮아졌고요. 국채 5년물 같은 경우는 4.23에서 3.57%까지 낮아졌습니다. 거의 기준금리 수준에 근접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트리플 A 등급 금융채 금리도 비슷하게 하락했습니다. 금융채 1년물이 4.15%에서 3.97%가 나왔어요. 자, 금융채 1년물 금리는 예금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보통 금융채 1년물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곧 4% 수준의 정기예금 금리도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기예금 금리는 코피스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코피스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금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채 5년물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4.77%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4.1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0.64%포인트 낮아진 거예요. 자, 근데 특히 어제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 5년물 국채와 금융채 모두 다 하루 만에 0.0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9bp 낮아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워싱턴 DC 기업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수개월 동안 물가락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게 매파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많이도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물가락이 지속된다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멀리 있지 않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다른 인사들의 발언도 연이어 나왔는데요.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 매파로 분류됐다가 최근에 약간 성향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고요. 또한 시카고 연원의 굴수비 총재도요,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데 통화당국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황금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긴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식, 또 하나는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느 인사들의 발언은 이랬어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겁을 주거나, 또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발언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인사들의 발언은 그런 긴축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라 지금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일부 매파는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거죠. 자, 이제 시장은요, 11월 경제 지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 그리고 ISM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하겠죠. 만약에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경제 지표에서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과 물가 둔화,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보인다면요, 제가 볼 때는 시장 금리는 더욱더 빠르게 낮아질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낮아지게 될 거예요. 현재 대출금리는 어떤가요? 자, 시장금리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그래야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좀 유입될 것 같은데 현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조금 떨어졌어요. 자, 그나마 전세자금 대출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12월에 발표되는 특판 대출 금리가 나와봐야 좀 더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자, 한 대출 상담사의 금리 소개를 보겠습니다. 최저 매매 대출 금리가 4.3%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써놨냐? 최저 대환금리가 3.8%부터라는 거죠. 무려 0.5%포인트나 대환금리가 더 낮았다는 겁니다. 아니, 시장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신규 대출금리가 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특명을 내렸죠. 바로 가계부채 억제와 상생금융 확대입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융당국이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야, 나 좀 대출 좀 많이 끌어보겠다고 금리를 팍팍 낮추면 찍히겠죠. 그래서 지금 은행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원래 이렇게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인터넷 은행이 먼저 반영하고 시중은행은 좀 늦게 반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난히 좀 늦은 것 같아요. 반면에 대환대출 경쟁은 굉장히 자유롭죠. 왜냐면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대환대출 금리를 낮춰서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대환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우쭈쭈해 줄 일이죠. 그래서 지금 대환대출 전쟁 초입에 들어간 게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정도입니다. 자, 12월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이 시작됩니다. 이미 6월경에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이 오픈이 됐죠. 5개월간 무려 8만 7천 명이 이용했고 2조 원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신용대출 잔액은 304조 원 규모고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하면 솔직히 대환 플랫폼을 이용할 사람이 애초부터 많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진짜 대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117조 원 규모입니다. 1인당 평균 대출이 1억이 넘고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상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죠. 자,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주택담보대출 고객 1만 명만 빠져도 1조 원의 대출 잔고가 줄어드네. 여기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면제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환 플랫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획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4년 부동산 금융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생아 대출. 자, 이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가 지금 의견은 좀 다른데 20조 원 이상이 풀리면서 특례 보금자리론만큼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기다리는 분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오늘 패드워치에서 처음으로 3월달, 내년 3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베팅한 사람이 51%로 절반이 넘었어요. 그전에는 5월 1일 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3월 달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지표, 그 다음에 1월에 발표되는 12월 지표가 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초가 되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는 윤곽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대한민국이 금리를 바로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만으로도 시장 금리는 크게 낮아질 것이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대한민국 부동산에 영향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향후 미국의 지표, 경제 지표에 계속 주목하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무 과도한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